네,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기부입니다. 오늘의 암호화폐 소식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JP 모건이 투자은행 중 처음으로 블록체인 기술 기반 가상세계 디센트럴랜드에 오닉스 라운지를 기상했습니다. 오닉스는 JP 모건의 블록체인 사업부 이름인데, 이와 함께 JP 모건은 기업이 메타버스를 통해 기회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하는 논문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 오닉스 담당자는 메타버스에 관심을 보이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가상부동산 시장이 모기지, 신용, 임대계약 등 실제 세계와 유사한 서비스를 펼치기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 메타버스가 왜 블록체인으로 굳이 해야 되냐? 3D 게임이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메타버스가 블록체인과 가장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역시 기술력, 그리고 이외에도 탈중앙화라고 꼽을 수 있습니다. 탈중앙화된 메타버스만이 이 메타버스가 진정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공평하고 모두에게 오픈되어 있는 제2세계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이 처음에 견해였는데, 그런데 그만큼 이 블록체인의 이 시장이 상당히 투기적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이 블록체인 내에서 구동되는 메타버스 이 프로젝트들도 좀 주춤하고 투자도 잘 못 받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 좀 메타버스가 이렇다 할 그런 서비스가 대중들에게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게임으로 접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좀 게임과 같은 그런 요소들 말고도 좀 생산적인 걸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정확하게 주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런 모습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내 프로젝트들 중에는 디비전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작년까지. 올해는 가격이 많이 빠지긴 했지만, 특히 유튜브에 디비전 프로젝트를 검색을 해보시면 국내 정책 토론회 같은 거를 이 디비전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한 게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좋아요. 근데 메타버스에서 이 구현을 할 때 가장 성공적으로 좀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런 가상 회의, 그리고 가상 사무실, 이런 형태가 가장 현실적으로 굉장한 니즈가 있고, 그리고 구현하기도 3D 게임을 이용을 해서 뭔가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만들기보단 좀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켓에서 누군가 좀 처음, 그러니까 좀 선구자적인 위치에서 비즈니스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개발을 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그것이 성공적으로 안착이 되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한국 프로젝트 중에서는 이 디비전이 좀 그런 위치를 좀 선구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바이낸스와 여러 호재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 SEC에서 바이낸스 US, 바이낸스 미국판입니다. 마켓메이커 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자오창펑 바이낸스 설립자가 마켓메이커인 메리트피크, 시그마 체인 간 관계의 조사가 이것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SEC가 자오창펑이 얼마나 개입을 했느냐, 그리고 두 회사의 관계가 고객에게 적절하게 공개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것 자체가 반드시 뭐 안 좋다, 악재다 이렇게 볼 수는 아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들여다 봐야겠지만 자오창펑이 시그마 체인과 메리트 필거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느냐 마느냐가 관점인데, 이것을 좀 법제적 해석에 따라서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디즈니 또한 메타버스 쪽으로 좀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차세대 스토리텔링 및 소비자 경험 부서의 신규 시니어 부사장으로 마이크 화이트라는 분을 임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분께서는 주로 디즈니 내에서 메타버스 전략 사업을 담당하게 되실 거라고 합니다.
자, 이분은 지난 2011년 디즈니에 합류를 해서 신기술 그리고 혁신 등 사업을 담당을 했는데 이번에 메타버스 구축을 최우선 목표로 해서 일을 하시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디즈니 CEO이신 밥 차픽님께서 디즈니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엔터테인먼트를 재정의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디즈니 같은 대기업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메타버스 쪽에 엔터테인먼트 컨텐츠를 확실하게 공급을 해준다면 좀 더 메타버스가 정말 현실적인 메타버스 딱 하나만 제대로 구현되면 희망이 보이거든요. 그때 좋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게리 갠슬러인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죠. 이분께서 암호화폐 투자자는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하다.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는 SEC에 등록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던 얘긴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사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얘기했고 또 저번에도 얘기했고 이분 주장은 계속해서 SEC에 등록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논지 자체가 거의 대부분의 토큰들, 암호화폐 토큰들이 증권적인 성격을 많이 띠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관리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좀 큰 법제적인 어떤 안정망 속에 들어간 움직임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해석될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주체를 조금 더 유연하게 하자는 논의가 지금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보신 이분은 미 재무부 차관이신데,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관련을 한 발언을 이번에 하셨는데, 어, 이날 상원 은행, 주택, 도시문제위원회 청문회에 참석을 해서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여러 가지 보고서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은행과 같은 기관으로 취급, 규제하는 법안을 좀 요청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논리의 쟁점이 뭐냐면 기존에는 은행, 그러니까 중앙은행과 그리고 시중은행들이 이런 통화, 그러니까 달러를 이렇게 만들고 이걸 배포하고 그리고 유통시키고 이런 역할을 했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어떻게 보면 똑같이 달러가 똑같은 건데 갑자기 발행 주체가 뭐 어떤 회사가 갑자기 단독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것이 은행의 제도권 안에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태도의 문제점, 예를 들어서 태도가 뭐 1억 달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시총이 1억 달러면 이 사람들이 실제로 1억 달러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 100% 1억 달러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밑으로 아래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많고 특히 지급 준비율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그런 맥락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가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었지만 또 반대로 그렇게 하게 되면 또 너무 이 블록체인 자체의 생태계에 너무 강력한 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완급 조절이 이루어지는 그런 발언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페이팔이 가맹점에 1만 달러 이상 NFT 거래를 제한하기로 전했습니다. 지난 11일 업데이트된 판매자 보호 프로그램 규정을 봤더니 판매자 보호를 위해서 거래 금액이 1만 달러가 넘는 NFT를 부적격 품목에 포함하도록 개정을 했는데 이게 3월 21일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사실 NFT 프로젝트 자체가 어느 정도 위험한 성격을 좀 띠고 있습니다. 돈 세탁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NFT 프로젝트 자체가 좀 갑자기 스캠으로 번지거나, 그리고 없어지거나, 그리고 어떤 특정한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어떤 보상으로 주어진다고 했는데 아니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렇게 NFT라는 개념 자체가 슬슬 대중들에게 이렇게 다가감으로써
조금 더 기존의 업체들도 이런 좀 보호 정책을 기반으로 좀 많은 투자자 보호 그런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좋은 움직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분석 두 가지 또 빠르게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립토 퀀트에 크립토 비즈 아트라는 분석가분이 계신데 이분이 분석한 것을 이 차트를 보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2018년부터 11개월간 약세장이 계속되었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시간에 비트코인 조정을 좀 분석을 해보고 프랙탈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최악의 상황에는 지금 비트코인이 2.9만 달러, 29,000달러 구간까지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분께서는 장세 약세장에서 비트코인이 저점을 기록한 것이 이제 6,400달러였다. 지난 약세장에서. 그리고 계속해서 데드캣 바운스, 반등이 발생을 했는데, 그중 고점 대비 80%를 회복하는 급등도 있었다. 하지만, 이 당시 6,000달러 이상의 가격대의 이 비트코인을 보고, 보유하던 투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손실도 보고, 비트코인 물량도 상승을 했다. 하지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는 고점이 69,000달러였죠. 그렇게 되면 저점 대비 시세가 130% 상승한 건데, 거기에 비해서 물량의 비율은 6%밖에 상승이 안 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난번 장세에서는 비트코인 물량이 20% 상승을 했는데 비해서 이번에는 6%만 상승을 한 겁니다. 사실 이번에 하락 역시 정말 그 하락을 많이 예측하신 분들도 없습니다. 특히 플랜 B 같은 분들이 막 10,000달러 간다. 그리고 9월, 10월 그 회복 이후에 장세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5만 달러 그리고 4만 달러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는 많은 분들이 생각을 못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나타난 블랙스완 사태가 만약에 또 일어난다면 이런 것들 200일 이동평균선 등의 비트코인 가격 배수를 적용을 해서 분석을 하는 메이어 멀티플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 모델을 적용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대는 29,000달러 부근까지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신 겁니다. 자, 이런 분석가분들의 분석을 참고하실 때 이런 크립토 퀀트뿐만이 아니라 뭐 유튜브도 많고 블로그도 많고 뭐 전문가들 분도 많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것들은 절대 막 맹신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분석을 하고 이제 연구를 많이 하셨겠지만 차트 분석은 차트 분석일 뿐이고 그리고 이 온체인 데이터는 온체인 데이터일 뿐이에요. 이미 나스닥과 커플링 된 모습 그리고 글로벌 장세와 커플링 된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킬러로서 인플레이션의 해치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이 계속 작용한다. 그러면 뭐합니까? 나스닥이 무너지면 또 무너지고 그리고 금리가 결국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또 똑같이 무너지고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단순히 차트적으로 접근을 좀 굉장히 좋다 하더라도 다른 요소에 의해서 충분히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이 비트코인 시세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게 되면 이 약세장일 때는 계속해서 약세적인 그러니까 하락 관점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게 되고 그런 것들이 또 눈에 보여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강조를 하고 하지만 그런 관점만 믿고 그리고 그런 관점이 지배적일 때 갑자기 시장이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역사상 검증이 됐다. 그래서 너무 분석에 이렇게 막 흔들리지 마시고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가져가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관점입니다. 비트코인이 48,000달러를 돌파를 하려면 단기 하락 추세선을 뚫어야 된다. 이렇게 코인
게이프라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에서 밝혔습니다. 이 코인게이프에서는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US 달러 일봉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1월 저점에서 약 40% 반등한 뒤 지금 42,000달러에 위치한 50일 단순 이동 평균선 부근에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12월에 52,000달러를 시작으로 그어진 단기 하락 추세선에 뚜렷한 저항이 포착이 됐으며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단기 적으로 봤을 때는 48,000달러를 좀 강하게 돌파를 해서 그리고 52,000달러 역시 또 뚫어줘야 좀 상승세가 강하게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관점입니다. 자, 그리고 관점 하나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래프에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크립토 유튜브 채널 알파 베타 수프 운영자이자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TXMC라는 분의 트위터를 보니까 지금은 비트코인을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리고 지난해 비트코인 보유자들이 시장을 견뎌냈던 과정을 감안하거나 3개월간 글로벌 거시 리스크 재료들이 소진되어 가는 것, 그리고 33,000달러까지 하락했던 공포 이후 퍼드의 가격이 저평가된 상태에서 이제는 악재가 상당히 많이 해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장기 보유자들, 중장기 보유자들이 곧 비트코인을 던지진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좀 강한 반등이 나타나면서 글로벌 정시 그리고 비트코인에서도 반등이 나타나면서 비트코인 현재 44,000달러 정도로 거래되고 있는데 조금 더 추세 이어주면서 48,000달러 이상으로 좀 간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또 내일 조금 더 좋은 소식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